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성규석입니다. 저는 오늘 스마트 파머들에게 잘 모르는 분야인 조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LED를 전공한 공학 박사인데요. 우연치 않게 이 스마트팜의 조명에 대해서 연구 개발을 하게 됐고 지금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빛의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햇빛이죠. 햇빛이 없으면 모든 식물들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횃불하고 비슷한 백열전구가 있었고, 그리고 여 위에 있는 형광등이네요. 위에 다 지금 아직도 형광등을 쓰고 있는데 형광등입니다. 그리고 할로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쿨 화이트, 주광식이라 그러죠. LED. 그 다음에 웜 화이트, 전구식이죠.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식물은 어떻게 되죠? 식물은, 사람은 이제 이런 형광등이 있다가 햇빛도 보기 때문에 관계없지만 식물은 그 위치에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어지는 환경에 따라서 식물이 자라기도 하고 죽습니다. 식물이 필요한 것은 바로 햇빛이죠. 근데 햇빛이 없는 실내나 암실, 밤, 흐린 날, 비 오는 날 어떻게 하죠? 우리가 쓰고 있는 주광색, 주백색, 전구색, 그리고 식물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인공 조명이지만 우리 사람에게는 해로워요. 또 식물등이라고 해가지고 630 형광체를 넣어서 약간 적색 빛이 뜨게 만든 게 식물등인데 이게 아주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조명을 식물등이라 가지고 아주 비싸게 팔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광합성 효율치를 보면은 적색이 제일 효율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청색, 그 다음에 녹색이 되겠죠. 그러나 모든 판이 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역할이 달라서 청색과 적색은 광합성, 특히 적색은 개화와 열매, 그 다음에 녹색은 그늘짓 잎의 성장, 그리고 황색은 방제, 그리고 780 이상, 680 이상 적색광이나 또 적외선은 에머슨 효과를 해가지고 광합성이 2배가 됩니다. 1977년에 미국의 존 오트 박사가 이런 형광등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흰색빛, 핑크빛, 그리고 햇빛 아래에 사는 쥐. 쥐의 평균 수명이 16개월인데 이런 단색광에 이런 흰색빛 아래 사는 쥐는 반밖에 못 살아요. 그런데 그 당시 형광등으로 풀 스펙트럼을 만들었습니다. 이 형광치가 금보다 더 비싸죠. 어쨌든 풀 스펙트럼 만들었는데 햇빛과 비슷한 수명을 나타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명이 쥐의 수명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오늘날 LED입니다. 이것이 지금 정오의 햇빛이죠. 그리고 쿨 화이트, 주광색, 웜 화이트, 전구색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형광등의 풀 스펙트럼, 값비싼, 금보다 비싼 풀 스펙트럼을 재현했습니다. 우리가 주광색, 다시 말해서 블루라이트가 몸에 나쁜 건 알아요. 그래서 국가기술표준에서도 규제합니다. 주황색, 우리 눈은 아프고 그다음에 수면을 방해하고 결과적으로 수면을 단축하니까 쓰지 마라. 대안이 없습니다. 왜요? 다 주황색밖에 없고 다시 형광등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또 이게 주광색의 해로운 점, 성조숙증이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주황색의 해로움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농촌으로 들어가서 해마다 일조량 부족으로 생산량이 30% 감소합니다. 그런데 일조량이 부족한 것은 전체고요. 중간중간에 폭염이 일어납니다. 폭염과 장마. 결과적으로는 일조량이 부족하고 폭염에는 또 식물이 탑니다. 그러니까 알맞은 빛이 꾸준히 와주면 좋은데 폭염이 있다가 장마, 장마 이러니까 평균하게 되면은 일조량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국가 재해를 살펴달라고 전라남도에서는 해마다 이것이 연례사가 되었습니다. 농촌 인구 아까 말씀하셨는데 고령화가 문제입니다. 청년
농촌에 필요합니다. 왜요? 늙으신 분들은 힘이 없어요. 예, 해로를 할 일에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간신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기후 변화로 인해서 생계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생계 수단이 필요합니다. 요즘 스마트팜이 대세입니다. 네, 어제 가도 스마트팜 얘기 안 하면은 밥 못 먹습니다. 네. 기업은 예를 들어서 이마트에 수진농장을 세워놓으면 고객이 30% 증가합니다. 왜요? 고객의 관심은 바로 수직농장. 네. 또 우리 소비자도 이제는 반려동물을 벗어나 반려식물, 네. 내가 직접 상추를 키워 먹겠다. 내가 직접 재배한 채소를 먹는다. 네. 아무리 값비싼 식물이더라도 반려식물과 함께하는 생활습관이 됐고요. 정부에서도 지금 반도체를 이은 다음 수출 효자 상품으로 스마트팜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억 불 수출 목표로 스마트팜 수출을 많이 하고 있죠. 지금 열린 곳이 중동입니다. 중동. 중동은 식량이 안보가 되기 때문에 스마트팜을 가장 필요한 곳이죠. 우리가 만든 등입니다. 이것이 주광색이죠. 우리 가정이나 사무실이나 그리고 제일 많이 쓰는 등입니다. 이게 햇빛이죠. 햇빛은 풀 스펙트럼입니다. 적외선과 적외선은 빨간 쪽이고 자외선은 자주색 쪽이죠.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저희들은 자외선이 없는 인공햇빛.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선크림을 바르고 바깥에 나갔을 때 누리는 햇빛의 유익을 선크림 없이 실내에서 누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일보에 우수 에너지 기업으로 광고가 나왔고요. 그리고 한국적정기술학회 논문을 발표했고 또 인터넷 기사에서 우리 인공햇빛 전문 개발 소식을 알렸습니다. 얼마 전에 KTV의 청춘 의견에 제가 출연해가지고 방해에 비춘 햇빛이란 그런 프로그램도 했습니다. 유튜브에 치시면 나옵니다. 저희들은 건강한 조명뿐만 아니라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특허 2건 그리고 미국 진출하기 위해서 미국 특허 1건 출연했고요. 상표도 햇살누리 등록해놨습니다. 우리가 가진 기술을 요약하면 햇빛과 스펙트럼이 똑같도록 만드는 기술입니다. 단 자외선은 없게. 이게 3년간 시행착오를 거쳐서 완성했고요. 이것은 국제공인시험기관의 엔트리에서 우리가 측정한 이게 이제 스펙트럼 분석기입니다. 200만 원 정도 하는데 우리 눈에는 다 하얗게 보이지만 이것을 보면은 하얀 것도 하늘과 땅 차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걸로 측정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시험 영역 측정하고 차이를 보여줍니다. 뭐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제 믿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조명 싸죠. 디스플레이는 비쌉니다. 조명은 쌉니다. 싼 조명에 적외선, 값비싼 적외선까지 넣었습니다. 그런데 넣으면 다 스펙트럼이 나오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외선 2V고 우리가 하얀 건 6V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동시 구동을 해서 적외선과 가시광선이 동일하게 표현돼서 스펙트럼이 해와 같도록 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B2C를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쿠팡 그리고 이스토어 36.5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이걸 개발한 것은 반지하 독거 노인들에게 바깥에 나가지 않아도 햇빛의 유익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 스마트 오피스용으로 각광을 받았고 이제 또 스마트팜용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걸 막 하고 있을 때 스마트팜 하신 분이 왔어요. 왜 사람만 중요하지 식물은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랬더만도 그분 하시는 말씀이 스마트팜 하시는 분들에게는 식물이 사람보다 더 중요하대요. 그래서 식물을 끌어 만들어달라.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오늘 제가 발표하는 스마트팜용 인공 햇빛 조명이 되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위에 있는 저 등 하얗게 보이는데 저게 무슨 등인지 모르겠죠. 뭐 LED인지 형광등인지 모르겠죠. 우리 눈은 분별할 수 없지만 이 스펙트럼 분석기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0점 조정됐고요. 한번 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피크로 나오죠. 피크. 피크로 나온 건 형광등입니다. 형광등. 이 색상이 녹색과 황색이 섞여서 우리는 하얗게 보입니다. 제가 지금 샘플을 갖고 나오는데요. 이것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빨주노초 파남보 다 있습니다. 자연선은 없는 인공 햇빛이 되겠습니다. 자, 식물이 이런 조명을 받을 때 하고 이런 조명을 받을 때 어느 것이 더 건강하게 크겠습니까? 제가 비유합니다. 30년 동안 난을 키우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갖고 계신 식물등은 이런 등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니까 30년 동안 자기가 난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다시 말해서 사람 물하고 소금 주면 삽니다. 살아요. 그러나 물 속에다가 비타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게 다 주고 사는 거하고 그냥 물과 소만 주고 살아라 하는 거하고 어느 것이 더 건강하고 윤택합니까? 그러니까 햇빛처럼 풀 스펙트럼을 받는 사람이나 식물은 모든 걸 다 가진 종합 비타민을 먹는 것 같고요. 주황색이나 식물 등 일반 조명을 받는 식물이나 사람은 뭐냐면 물과 소금만 주고 살아라 하는 것 똑같습니다. 이것이 스마트팜에는 전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식물 생장 전구라고 명명했는데 현재 제천의 아내문의 농장에 지금 저희들이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인데요. 보강등이죠. 햇빛이 없을 때, 부족할 때 아내문을 출하해야 되겠는데 꽃이 색깔이 안 좋다든지 꽃이 잘 안 열린다. 어떡합니까? 보강등, 이 등을 켜서 강제적으로 개화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보강등이기 때문에 보험이 보험. 그 해에 농사를 망치느냐 안 망치느냐는 햇빛이 계속 좋으면 좋은데 햇빛이 없을 때 어떻게 그런 리스크 관리를 하느냐. 보강등이죠. 저희들 보강등이기 때문에 햇빛이 90, 이런 95, 그다음에 보강등은 10에서 5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강등 차이가 확연히 나타난 걸 감지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확실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암실에서 딸기 키우기. 자, 지금 암실입니다. 암실에서 딸기 키워요. 햇빛이 없어요. 오로지 조명에만 의존해서 광합성 해야 됩니다. 저희들 당도 17.8 나왔습니다. 노지에서 13 나온다고 들었는데 17번 세계 신기록 아닙니까? 딸기를 잘 모르겠는데 임 대표님 17.8 세계 신기록입니까? 음식 다르죠? 제가 물어봤는데 달아요. 저 딸기 신거 못 먹는데요. 물어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수진 농장 같은 경우는 50W 투항등, 그리고 수목형, 뭐 애플 망고라든지 장미 같은 데는 이제 200, 350W 투항등을 삽니다. 식물에는 이제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간단하게 말해서 햇빛, 물, 그 다음에 CO2. CO2는 뭐 널린 게 공기의 CO2니까 환기만 잘해주면 되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 햇빛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또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것이 지금 나가면 이것으로 햇빛 쬐면 여기 나옵니다. 방금 제가 찍은 게 이거죠. 햇빛과 동해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햇빛 문제 해결됐으니까 여러분은 이제 물하고 CO2만 신경 쓰시면 되게끔 저희들이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것이 아주 비싼 식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한성 200만 원? 예. 근데 어디서 키우냐면 집안에서 키워요. 왜? 햇빛 안은 저희들 제품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이렇게 단색광을 조합해서 햇빛과 동일하게 만들려고 하거나 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물등을 써서 630 형광체를 써서 조금 적색비를 양용해서 이제 쓰거나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시중의 식물등 대부분입니다. 이
저에서 풀스펙트럼은 저희 회사가 특허를 가지고 만드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60cm짜와 120cm, 20W짜리, 40W짜리 두 개를 만들고 있습니다. 적분구에서 넣고 실제로 재은 거죠. 적분구에서 넣고 재은 거나 간이 스펙트럼 분석기를 재은 거나 경량은 비슷합니다. 노지 딸기 13. 근데 노지는 뭐 기후변화를 인해서 태풍이라든지 또 뭐 가뭄이라든지 홍수라든지 병충이라든지 정말 농부의 마음이 편할 날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스마트 팜처럼 오죠. 그래서 만든 게 뭡니까? 하우스나 비닐. 그래서 이제 보통 딸기가 13 나옵니다. 암실, 컨테이너에서 이제 딸기를 만들 때 식물 등을 쓰죠. 당도 얼마 나오냐? 8에서 9. 쉬어서 못 먹습니다. 뭐 딸기 잼이 났을까요? 뭐 아니면 태국처럼 딸기를 이렇게 설탕에 찍어 먹어요. 뭐 그렇게밖에 안 되죠. 근데 저희들은 17.8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0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해 같은 데는 이제 전구를 씁니다. 햇빛이고요. 저희들이 만든 전구, 그 다음에 식물 등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과 소음 주고 살아라 하는 거 하고 거기다가 종합 비타민제, 미네랄까지 넣은 거 하고 어느 삶이 더 윤택한 삶이냐, 그건 뭐 판단하셔야죠. 제품 후기입니다. 뭐 죽어 나던 식물도 살아났다. 저희들이 이거 식물 성장 전구를 만든 이유가 있어요. 어느 분이 집에서 핑크 플레아라는 식물을 키우는데 필립스 식물등을 썼는데 핑크가 안 되고 그린이 나는 그린이. 분명히 식물 이름은 핑크 플레아인데 왜 필립스 식물등으로 키우면은 핑크 플레아 안 되고 그린 플레아가 되느냐. 그런데 인터넷 찾다가 우리를 찾았어요. 일주일 만에 핑크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고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린 플레아가 이름 그대로 핑크 플레아 되었다. 이런 이제 간증 일종의 후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사용해 보신 분들은 죽은 나무도 살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항등이죠. 50W, 200W, 350W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니 튠인데요. 미니 튠, LG전자에서 만든. 조사해 봤어요. 저 얼마 비쌉니까? 식물 가전이죠. 식물 가전. 근데 주백씩을 써요. LG전자에서. 왜? 대안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걸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바꾸어서 이렇게 딱 측정해 보니까 아주 좋잖아요. 그래서 LG전자 되면 적어도 우리 조명을 써야지. 대기업이 이렇게 마음이 비싼데 조명이 저렇게 후진 우리 일반 조명하고 쓰면 되느냐. 근데 아직 연락이 없네요. 네. 저 60cm도 있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식물 선반 같은 경우 사용됩니다. 우리가 또 이제 스마트팜 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걱정이 제일 큰 걱정은 이제 판매고요. 판매를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가 이제 비용이죠. 갈 때 비용. 그 비용 중에 제일 큰 게 전기세입니다. 전기세. 그래서 인공 조명을 쓰려니까 전기세가 많이 들죠. 그러다 보니 초기에 돈을 좀 투자하면 이런 이제 태양광 패널로 햇빛을 전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전기를 다시 이 안에서 인공 햇빛을 만들어서 컨테이너 바이오 농장이죠. 그럼 이 안에는 아주 진짜 친환경 농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전이 들어오지 않는 곳이나 그다음에 놀고 있는 컨테이너가 있을 경우 그 대신 이 안에 있는 작물은 고부가치 작물을 키워야 되겠죠. 아무래도 투자가 좀 있으니까. 그래서 뭐 역체리 같은 값싼 것은 제가 보내드리지 않고 뭐 새싹쌈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시험 재배해 보신 분들은 컨테이너 바이오 농장 가격도 얼마 납니다. 다 해서 1,000만 원 받아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햇빛등 숙성 건조기입니다. 이게 아직 개발된 건 아니고요. 지금 개발 중에 있는데 태양초 있죠. 태양초.
꽃을 태양에서 말리나 안 그러면 열풍 건조기에서 말리냐에 따라서 고추의 특성이 달라지죠. 그런데 100% 태양초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햇빛이 말리다 보면 순하기 때문에 다 젖어서,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한 50% 태양에서 말리고 50% 열풍 건조해서 태양초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에도 감기 덕지죠. 왜? 그래도 색상이 살아있으니까요. 열풍 건조하면 색이 다 날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인공 햇빛 종류에서 열풍 건조하면 태양에서 말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비극점 없이 100% 태양초가 가능합니다. 또 특히 이제 숙성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뭐 딸기는 뭐 숙성을 놔두면 제대로 뭐 할 필요 없지만 망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푸른 것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 들어오는 동안에 이것이 익죠. 그러나 풀었을 때에 자른 거하고 잘 익었을 때 자른 거하고 맛을 비교하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푸른 것을 이 숙성 건조기에 넣고 햇빛을 쬐면 방금 딴 망고와 똑같은 맛을 냅니다. 그래서 숙성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시기에 내가 출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이 숙성 건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다음 번에 스마트 팜 아이템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표를 마치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